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 1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841만원대 올려친 자리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상승하는 힘 자체가 살짝 이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저번 주에 횡보하던 이 구간에서 한번 눌러놨다가 여기서 폭발하는 2차 상승이 결국엔 또 터져버렸고, 이 구간에서 23,371달러까지 올려치고 여기서 조금 꺾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꺾이는 힘 자체가 그렇게 세게 꺾이지 않았고, 사실상 이 정도로 올려쳤으면은 이 올려친 거만큼, 그러니까 이 2차 파동 정도는 좀 빠르게 내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만도 한데, 이 자리에서 버팅기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과거 패턴이랑 좀 더 비교를 해볼 때, 과연 이 자리에서도 이 직전의 횡보 이후에 눌러주고 쐈던 구간처럼 눌러주고 한번 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똑같은 패턴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또 있죠. 세력들이 똑같은 패턴을 또 이렇게 줄 것이냐, 그게 조금 의문이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돌파가 나오려면 일단 공식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눌러놓고 여기서 빵 쏠 때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 돌파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은, 이거의 전조 증상, 여기서 결국에 홈파고 한번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추세로 가려면은 여기를 한번 더 오면서 직전에 이 구간 회복을 못하면서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서 살짝 반등을 주면서 여기를 메워주면서 수렴을 메워주면서 수렴 돌파가 나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눌러주는 구간에서 한번 줬던 고점 자리를 재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일단 숏은 일단 손절 이 나갔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격롱을 한번 받아 들어갈 볼만한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 자리죠. 여기서 눌러놓고 한번 주고 지금 이제 크게 빠지긴 했어요. 이 움직임이 직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움직임이 조금 신경 쓰이는 이유는, 이제 이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빌미로 해서 앞으로 숏으로 대추세로 가지 않겠냐, 요게 이제 메인 관점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내려박을 때 사실 여기를 깨면 안 됐었거든요.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은 이 직전에 이 직전 횡보 구간의 차이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도. 이 구간에서 횡보할 때 각도는 어쨌든 우상향을 해줬어요. 우상향을 하면서 고점 자리를 계속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마지막에 눌러주고 쏘는 패턴이 나왔다. 근데 지금은 각도 자체가 지금 다르죠. 여기서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꼭지점이 나온 게 아니냐, 이제 흘러내리고 최소한 여기 정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10% 정도는 빠져줄 만한 그런 자리에서의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각도가 좀 다르다, 이전 횡보 구간간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을 주겠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더 빨리 나온 변동성. 이건 뭔 얘기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위로 올려주고 잠깐 내렸다가 여기도 이제 올렸다가 여기서 흔들어줬어요. 그 이후에는 큰 흔들림 없이 우상향을 해주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흔들고 여기서 크게 내려봤고 이후에 여기서 또 내려받았다. 요 구간에서는 조금 잔잔한 움직임이 나왔더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고점 부근에서의 흔들기가 좀 상당히 세게 나오고 이 변동성이 나오는 주기 자체도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 구간에서 여기 딛고 여기 쭉 올려줬는데 여기서 고점 돌파를 하긴 했는데 미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갈 것처럼 롱을 싹 다 꼬신 다음에 여기서 내려받고 2차 내려받기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 여기 지지받았던 이 자리죠. 이 지지받고 쭉 밀어올린 이 자리를 그냥 여기서 깨버렸다. 그리고 여기 저점 자리까지도 보시면은 이탈을 시켜놨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탈을 하고, 물론 여기 이제 손절 잡아놓은 물량 먹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반등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굳이 이 자리까지 이제 이렇게 밀어버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숏으로 내려박는 힘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어쨌거나 기존의 움직임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때 횡보를 칠 때는 여기서 찍어내렸던 저점 자리를 한 번도 갱신을 하지 않고 여기서 내려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훼손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 자리를 지금 훼손을 시켜버렸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간에서의 올려치려는 의지보다 이 구간에서의 올라가려는 의지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팍팍 내려찍은 구간에 이제 저점 구간을 좀 이어보는 이런 추세선을 우리가 조금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추세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에는 여기 저점 자리, 여기가 오늘 새벽 5시에 찍었던 저점 자리 22,291달러 정도 되죠. 이 자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깨로 간다라고 봐야 되고, 조금 큰 틀에서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쭉 올려치고 마지막 숏 스퀴징을 준 거는 좀 이제 그대로 되돌리고 이후에 조금 이제 빠지는 그림,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그리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냐, 진짜 맥시멈으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커뮤니티 쪽에, 유튜브 커뮤니티 쪽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드리면서 올려드렸던 이 분석글 있죠. 자, 23에서 25K 구간은 진짜로 과매수 구간이고 오버슈팅 구간이다.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는 조정은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좀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바로 23K에서 25K 구간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올려치고 짜고 결과적으로는 이 상승에 대한 3파까지 쏴주게 되면은 힘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진짜로 절반 정도의 되돌림까지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에서 25K 접어드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슬슬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한 큐에 간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 저항도 있었고 여기 저항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물도 상당히 두터웠는데 이런 구간들을 다 씹어먹으면서 한 큐에 갔다라는 거는 밀릴 때도 세게 밀릴 수 있다. 자, 이후에 물론 우상향하는 추세로 다시 가겠지만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한번 숏에 걸어볼 만한 그런 자리, 그리고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눌림에서 우리가 분할로 롱 접근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쭉 이제 위로 올려쳐주는 이런 흐름에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롱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이 구간에서의 숏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이때 올려쳤던 이 흐름 자체에서 너무 과하게 숏 스퀴징을 유발하면서 어거지로 롱을 올려쳤다라고 하면은 숏이 또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과매수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15분봉 기준으로 현재 차트의 흐름을 뭐 짚어보자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략적으로 23.1K거든요. 23.1K인데 요 자리를 만약에 어거지로 간다,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에는 밀렸다가 또 이제 갱신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일단 먹어주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세력들이 충분히 올려쳐서 여기 걸려있는 손절 물량, 또 여기서 이제 숏 잡은 사람들은 얼추 이 구간에서 숏 잡은 사람들은 전고에 손절을 걸어두겠죠. 근데 그거 이제 딱 깨고 또 내리는 이런 흐름이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숏으로 여기서 이렇게 빠져주려면 여기는 가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자리도 여기서 쭉 올려친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또 팍 내려 찍었다가 반등을 이렇게 주고 지금 옆으로 빼고 있는데 가장 이제 숏으로 가려면 여기도 가면 안 되고, 일단 저점 낮춰놓긴 했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줘 주는 게 숏 관점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은 고가권에서 쭉 올려치고 나서 그렇게 큰 하락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나스닥이 열리고, 나스닥이 금요일에 이제 2.6% 정도 좀 반등을 나름 해주고 상승 마감을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도 충분히 이 지점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는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비트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고, 다만 비트는 나스닥보다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게 만약에 마지막 빔이고 여기 세 번이나 못 뚫고 내린 자리까지 다시 가게 되면은 저항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트는 먼저 가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 여기서 쏜다 해도 비트는 나스닥 쏘니까 비트 가겠지 하면서 롱으로 올라탄 물량을 잡아 빼면서 이거 움직임보다 먼저 숏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쭉 올라가도 비트는 먼저 빠지는 그런 움직임도 오늘 밤에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흐름도를 예상을 하는 그 그림은 1월 18일자 영상,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요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원웨이로 사실 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반드시 조정이 한번 나오고, 이 구간의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준 다음에 위로 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눌림이 나올 구간으로 이제 사실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요 이제 1월 18일자 영상에서도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빅롱을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될 수 있다. 눌림이 나와주는 게 여러모로 좀 투자자분들한테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거든요. 여기서 사실 바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언젠가 또 크게 내린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잘못해서 올라탔다가 또 대참사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다지고 가는 게, 그리고 또 멀리 갈 수 있고 또 이제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쉽사리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죠. 자, 현재 일봉상의 형태로 봤을 때 아직도 좀 양봉을 띄고 있고 비트코인이,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자체가 좀 꺾이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이 오늘 밤까지도 오늘까지도 이런 식으로 짜주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사실상 이런 식으로 여기 1파, 2파, 3파까지 짜주게 되면은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말씀드렸던 23K에서 25K 구간은 여기는 과매수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보다는 숏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도 살짝 들어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롱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 연휴 날이나 뭐 저녁 시간대, 밤 시간대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해드리고 타점도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수익 인증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고, 어제 설 연휴 당일에도 15시 53분 숏을 드렸죠. 이렇게 53분에 숏 드려가지고 요때 드리고 나서 쭉 이렇게 잘 빠져줬고,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올려치기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내려줬기 때문에 22.9K에서 22.3K까지 숏으로 쭉 잘 빠져줬다. 수익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인증이 팍팍 올라오면서 설 연휴에도 매매하신 분들 이렇게 조금 이제 수익을 챙겨 가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4시 19분 숏, 4시 19분 여기죠. 여기서 쭉쭉 가다가 여기서 꺾인 거 보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바로 크게 빠져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되돌림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를 어차피 손절을 짧게 잡고 요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간 거라 가지고 충분히 수익권 크게 뽑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의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되돌림은 여기서 찍어내린 거에 일단 반대되는, 횡보하고 반대로 위로 한번 짜줄 수 있는 무빙이 나오고, 최대치는 요 정도까지 한번 치고 조금 어느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조금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크게 내려받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주요 지지선까지 다 이탈시키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지금 크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2차 상승이 조금 터지고 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제 숏 관점도 사실 좀 애매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만큼이나 반등 쳐준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눌렸다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패턴, 누르면은 돌파 나오고 누르면 돌파 나오고, 이 패턴이 한번 또 여기서 누르고 돌파 나오는 패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손절 걸어놓은 물량이나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터트리러 가는 무빙도 조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돌파하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제 숏으로 좀 저는 좀 이제 길게 보고 숏을 들고 가고는 있고, 13,000불 수익이 찍혀 있고 133% 수익이 찍혀 있긴 하지만은 요 구간을 만약에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정리는 할 겁니다. 정리하고 만약에 이제 본전까지 저는 좀 볼 건데, 본전을 다시 온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려치다가 다시 빠지면서 이 횡보 구간을 깨는 흐름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고,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올려친 것만 요 정도만 빼줘도 사실 10% 빠지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10% 빠지게 되면 레버리지 71% 썼을 때 700%, 그 정도의 수익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 여기 이제 본전 정도 가면 정리를 하겠지만, 빠질 경우에는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들고 가볼 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내가 잡은 포지션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확실하고 냉정하게 기준점을 잡아서 잘라야 되는 구간이 오면은 잘라야 되는 거고, 여기 돌파 나오면 사실 그 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은 위로 한 파를 더 짜줄 수도 있는 그 마지막 한 파가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2월 2일이죠. 2월 2일 목요일 FOMC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뭐 내일까지 연휴고 수목금 일하고 면 또 주말이고, 자, 그 다음에 FOMC 베이비 스텝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이슈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잡혀 있어요. 새벽 3시에.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 연설도 할 것이고, FOMC가 지금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75bp씩 3번 올리고 막 50bp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 밟아왔던 22년을 뒤로 하고 23년을 새로 맞이해서 첫 금리 인상을 하는 게 25bp. 이거는 다음에는 0bp고 그 다음에 좀 뭐 24년 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이제 가져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 2일 목요일에 초대형 휩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빠져준다 해도 25bp 땅땅땅 하는 순간에 빵 위로 짜주고 이렇게 죽는 이런 휩소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12월 15일 FOMC 때도 보세요. 위로 쭉 짜주고 여기까지 돌파를 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은 이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이 지금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횡보하다가 FOMC 땅땅 따면서 위로 빵 쏴주면서 여기 그냥 다 청산시켜버리고 숏 다 청산시켜버리고 그냥 날아가는 척하다가 음봉으로 그냥 다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숏 추세로 빠지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죠. 25bp 이거 엄청난 호재고, 사실 지금 비트코인도 사실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거는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죽여버리고 빠지는 이런 흐름이 바로 다음 주에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형 휩소성 FOMC, 이 호재 소멸성 이제 마지막 롱빔을 피날레로 짜주고 이제 죽는 그림. 그러면 이제 단기 상승 랠리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변곡점이 되는 건데, 이런 그림도 지금 FOMC 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FOMC 때 25bp 한다 그래서 그냥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호재 소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재 소멸. 그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롱꼬 시기에 안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정도 올렸는데도 지금 과거 패턴으로 보면 바로바로 빠지거든요. 음봉 때리면서 바로바로 조정을 줬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올려놨는데도 지금 계속 시간 끌면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물론 연휴 기간이고 주말도 껴있었긴 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마지막 한방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숏뿐만이 아니라 롱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방을 보더라도 이런 고가권에서 잘못 사게 되면 이런 식의 조정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롱도 이제는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고, 보유자들도 사실 이제는 뭐 이익 실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고, 이번 FOMC를 기점으로 좀 숏 추세로 어느 정도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연휴 기간에도 최대한 저희는 무조건 단기로 가는 겁니다. 장기 관점은 지금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대형 이벤트가 하나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어떤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베이비 스텝 이후에 장기적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 수익을 일단 챙기면서 가는 게 지금은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이쪽 열려 있으니까 무료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스태픈 요런 게 또 뒤늦게 올라가고 있고, 알트들도 사실 이번에 전부 다 돌림 펌핑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플만 왜 못 올라갔나에 대한 이유를 저번 영상에서 만약에 좀 말씀을 드렸고, 저 리플 차트죠. 리플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흐름을 줄 수가 있다. 왜냐면 얘 혼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리플도 오늘 좋은 모습으로 한 5% 정도 오늘 또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인데, 일단 리플 쪽 관련해서 호재가 또 있죠. 법원에 관련 문서를 모두 제출했고 이제는 결과만 남았다. 이런 또 소식이 나오면서 리플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SEC가 리플에 대한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소송이 이제 끝날 수가 있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리플도 조금 이제 펌핑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지금 선반영돼서 올라간다. 그리고 막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막상 여기까지 올려놓고 소송이 잘 끝나게 되면은 또 호재 소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리플의 좋은 쪽으로 방향이 풀려야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도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그 좋은 뉴스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살살살살 좀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이런 리플이라든지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과거에 좀 독자적인 랠리를 보여줬던 코인들, 이런 코인들도 어차피 이런 구간 이후에 펌핑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지금도 도지도 물론 살짝 오른 감은 있지만 여기서 한번 빠져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충분히 좀 담아볼만 하다, 이런 식의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건 시바이누의 해외 차트고, 지금 시바이누 원화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상장하고 나서 나름 상단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좀 불안하죠. 언제 다시 이렇게 빠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시바이누 이때 펌핑을 좀 두 차례나 굉장히 큰 폭으로 줬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 웬만한 세력들은 다 그냥 팔고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정도로 지금 내려온 구간에서의 어떤 좀 상승을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후에 항상 다 뺐거든요. 올리면 빼고 올리면은 빼고, 그리고 이 뺀 거 올렸던 거 이상으로 더 빼버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의 패턴들로만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저점 갱신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같은 코인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바이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도지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강아지 계열의 코인이기 때문에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의 심리 그리고 움직일 때 약간 이제 비슷한 흐름의 코인들은 좀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16,000달러 쳤을 때 이미 그때가 이제 바닥이었기 때문에 21650을 넘어서면은 2만 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 상승할 여지를 나타내고 있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딱히 고점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면 여기죠, 여기 밑으로 내려갈 일은 이제는 없다라고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2만 달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렸던 16,000달러 구간에서부터 사실 이 구간에서 매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거를 이제 폭발시키는 이제 발산이죠. 수렴 이후에 발산 형태가 굉장히 크게 나온 게 사실이고, FTX 하락발까지 다 메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 기조로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만 저는 조정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19K까지 갈지 18K까지 갈지는 그거는 그때 힘의 크기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뭐 2만 달러 넘어났으니까 2만 달러 밑으로 다시 갈 일은 없다, 요거는 조금 걸러들여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 비트코인은 항상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휩소성으로 잠깐 찍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위로 찍고 이렇게 휩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은 아래로 들었다 올리고 올렸다 빼는 이런 흐름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과매수가 있으면 과매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려찍기, 한 방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경우에 18.4K까지도 일단 한번 찍힐 수는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단언하듯이 얘기하면은 이게 만약에 깨졌을 때 이 사람도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플랜 B처럼 그렇게 뭐든지 확신하고 확답하고 뭔가 100%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 투자판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딱딱 손절가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상승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숏스퀴징이 한 번 더 터지게 되면 3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바닥을 칠 때는 이런 게 또 안 나오다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물론 갈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상승이라는 것도 그냥 원웨이로 로켓 발사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파동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듯이 이런 흐름이 있는 건데, 지금 막바로 3만 달러까지 찍냐, 이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5,000에서 3만, 비트가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약간 지금 전반적인 거시적 상황에 비교했을 때는 한번 꺾여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 쪽에서 일단 분석을 한 결과 18년도에 바닥을 찍었을 때랑 지금의 형태가 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유동성 자체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빠져 있고 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에서 사실 시장의 자금 자체가 거의 다 이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이런 그레이트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이 바닥권에서의 어떤 조금 이제 시간 끌기 이런 식으로 좀 매집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이후에 사실 이제 반감기가 24년에 있거든요. 그리고 20년에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20년도에는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0년이거든요. 20년. 반감기가 있었는데 요 정도였고 중요한 건 21년도에 이런 펌핑이 나왔다. 피날레는 21년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도부터 출발은 하는데 21년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4년에 출발을 해서 25년에 이런 정점 대불장 이제 도지코인 막 800%씩 올라가던 이런 대불장은 25년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4년 반감기니까 24년에 펌핑 나오겠지가 아니라 이때도 20년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출발은 했죠. 출발은 했지만 제대로 된 수직 상승과 이제 대불장 펌핑 기간은 21년에 터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롱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23년에 금리 동결, 24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24년에 풀리겠죠. 그러면 그 돈이 흘러 들어와서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개미들을 정점에서 꼬시기 위한 이런 고점 피날레 구간은 또 25년에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때와 같은 그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4, 25년이 우리가 이제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한국 시장은 쉬죠. 국내 시장 주식 시장은 쉬고 연휴 기간이고 이제 25, 26, 27 하면 또 이제 주말이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맞이하는 이제 기간 굉장히 중요한 기간 2월 초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FOMC 25bp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차트에 선반영이 돼서 이 정도로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FOMC 터트리고 내려박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롱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 그리고 좀 짧게 봐야 될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다. 연준도 사실 지금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연준에서 이제 2월 2일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또 이제 뭐 헛소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이제 입을 맞고 진중하게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고 2월 2일에 파월이 등판해서 또 이런저런 연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설 내용은 저는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이든이 나와서 연설을 했을 때도 물가가 잡히고 있고 6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률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유가가 떨어지는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지만은 사실 난방비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건지 그냥 뭐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서민들 일단 이제 이런 피부로 와닿는 감각 자체는 사실 힘든 게 맞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이제 23년은 뭔가 이제 물가는 잡혀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대형 이벤트들 그리고 그 대형 이벤트 전에 미리 차트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차트는 하방으로 갈 수가 있다. 그걸 좀 유념해 두시고 최대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면서 눈치를 살피다가 FOMC 이후에 대방향이 정해지면 저는 FOMC 이후에 위로 솟구쳐도 그 솟구침이 마지막 이제 롱 빔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FOMC 전에 만약에 차트가 많이 내려놓게 되면은 당연히 FOMC 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인지한 상황에서 지금은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다가 FOMC 이후에 큰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조금 이제 비중을 크게 태워본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눌려주게 되는 패턴들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또 이제 크게 이런 구간에서처럼 한번 이제 롱을 조금 이제 비중을 실어서 다음 파동을 노려본다든지 좀 이런 식의 플랜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인데 아무쪼록 23년도
시작이 좋죠. 그래도 이제 시작이 이렇게 뭐 모든 코인들이 나름의 어떤 펌핑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다. 개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서 그래도 1월달에 한번 깡충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 25년까지 투자자들에게는 그래도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다. 좀 멀리 보고 여유를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23, 24, 25는 정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23년 특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행운과 행복과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 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